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입학사정관들을 위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전 입시, 그러니까 수능 정시죠. 예전 같으면 이제 학력고사, 이런 거로 봤을 땐 참 신기한 거죠. 그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입학사정관들, 그러니까 수능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입학사정관들도 친구들이 많이 있죠. 교장, 교감, 일반 평교사, 별의별 일반인들도 있을 겁니다. 초창기 친구 하셨던 분들은. 근데 입학사정관들이 최근 수능 정시 확대 문제, 더더군다나 공정성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로 수능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망이 큰 거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긴 있으려면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입학사정관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굉장히 무너졌죠. 특히 이제 자사고 특목고가 가려지고 갈리고 일반고 있고 이제 특성화고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이스터고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특목고 자사고가 없을 때는 한 반에 두세 명이라도 공부를 대따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일반고에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사라진 거죠. 이제 이래서 일반고는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입학사정관제를 바꾸고, 그러니까 그때도 청와대 발의였습니다. 2013년도에 청와대에서 이제 이걸 없애겠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를 없애겠다. 그러다가 학교를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일반고 다 죽는다. 이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학교 생활에 더 충실한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 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10년 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에 이제 소문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강의를 가게 되면 특히 학부모들 강의를 하게 될 때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은 주제라도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좀 수준도 다르거든요.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교에 가면 실제로 예전 강의에서 제가 이런 말을 꼭 물어봅니다. 혹시 학교 교실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교실까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중에 학교 교실을 쳐다본 적이 없으세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알고 있는 또는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 학교는 수업 시간에 졸려도 억지로 뭔가를 꼬집고 손을 꼬집고 다리를 꼬집고 이런 상태에서의 멀쩡한 학교를 생각하기 쉽죠. 근데 학교를 가보면 그때 제 아이가 고3 때였는데요.
저 역시도 취재를 간다고 하지만 뭐 교실을 조용한 교실을 그러니까 조용하게 복도조차도 조용하게 되는 거니까 억지로 막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길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주로 교장실이나 또 진로진학 상담 교사실 같은 데 보면 뭐 1층, 2층 그것도 이제 교실을 피한 상태에서의 어떤 교실이 있다 보니 교실에 이제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잘 안 가지죠. 근데 그날따라 내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일부러 이제 그 교실을 아마 고3 교실이었습니다. 고3 교실에 이렇게 가는데 내 아이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내 아이가 저 정도로 무례했나? 저 정도로 애가 막 갔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시간은 한문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이가 집에 와서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잠을 잘 수가 있냐? 그것도 퍼져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더니 아이가 선생님이 자기는 수능을 한문을 수능을 치르지도 않거니와 그 한문 선생님은 내가 그 한문 시간에 다른 과목 예를 들어 국어나 수학 공부를 따로 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내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은 차라리 자라 해서 잤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이는 그랬다고 하지만 그 안에 수업을 듣는 30명 정확히 그때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27명의 수업을 받았었고 그 중에 4명만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내 아이는 그나마 퍼져 자는 아이가 둘이 있었고요. 이 아이는 선생님 말을 따라준 유일은 아니고 유의한 두 아이들이었고요. 나머지 애들은 서로 자기들 옆에 있는 애나 저 여기 있는 애랑 잡담하기 바빴습니다. 선생님은 통제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본 순간 선생님한테 내가 기대하는 낯빛은 매우 실망하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뇌의 빛인 줄 그런 얼굴로 하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네 아이들만 아마 3, 4명인데 네 아이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교실에는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아니면 매우 시끄러운 락 음악을 틀어놓은 가운데 4명만이 수업을 듣는 그런 상태의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였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아까 학교 가보시면 학교가 얼마나 그런 뭐라고 하죠? 일반 기성세대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3 교실이니까 당연히 이제 수능을 치르지 않는, 그러니까 수능에서 한문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 시간에 그러면 다른 과목이라도 공부하게끔 하든지, 그죠? 왜냐하면 내 아이가 한문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하면 다른 과목이라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허락을 해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양산이 되더라. 하다못해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 한문 과목을 들었던 아이들조차도 다른 과목을 공부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4명이 같은 수준의 아이가 아닐 테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어찌됐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을 거고 그것을 초월한 아이는 굳이 그 수업이 필요가 없는 거지만 가끔 그런 아이라도 질문을 해줘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입학사정관이 막 시작이 될 때였기 때문에 교사들도 그렇게까지
학교 수업, 그러니까 교사들 역시 대입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고, 학생 역시도 뭐 나는 선생님 말을 충실하게 잘 들었으니까 충실하게 잘 따른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은 당연히 제 아이에게 한문 수업에 대해서 뭔가 기록해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없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이제 평가가 아예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학교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또 정부에서 공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학에 투자도 하고 대학은 다시 그 돈을 물론 뭐 교사 그 입학사정관 월급에도 쓰지만 일반 학교에 가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진로의 활동이나 또 진학의 활동을 돕는 것에 많이 매진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년 조금씩 일반 교사들에게도 침투가 되고 일반 교사들도 조금씩 알게 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을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학교는 정말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다만 안 달라진 학교가 있죠. 그것은 불행하게도 모든 교육은 아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의 정보가 많을수록 교육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강남의 아이들은 어차피 대학을 잘 갑니다. 이유는 거기에 맞는 공부를 뭐 교사가 더 했든 애들이 더 했든 애들이 그런 역량이 있든 그렇게 맞춰 가진다는 거죠. 하지만 시골일수록 그게 잘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이번에 수능 정시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들 경우에는 아마도 공교육은 이전보다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무너지게 될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이유는 물론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꼭 그 아이가 작다 그래서 나쁘다, 떠들었다 그래서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도 아이들의 진로가 훨씬 더 다양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만큼 다양한데 우리 공교육은 어쨌든 교사 한 명이 가르치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들어왔지만 자유학기제도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한테 해당이 되죠. 원래 그것을 중3학년 때, 중3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중3 때 해야 될 자유학기제조차 뭐죠? 중학교 1학년 때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부모들이 중3 때 할 때 대입에, 그러니까 고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커다란 피해가 발생이 된다 해서 이것조차도 중3 때 하지 못하고 중학교 1학년 때 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하니까 좀 빠르죠. 아이들 머리가 요만큼이라도 연글려는 폼이라도 잡을 때 해야 되는데 연글려고 하는 폼도 잡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 당연히 중3 때 해야 될 게 문제가 있죠. 제가 이게 또 입학사정관들을 위한 방송을 한다면서 자유학기제까지 또 나왔네요. 교육은 정말로 어느 한 단면만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면서 학교는 정말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달라진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모르니까 아니 이렇게 준비하나 저렇게 준비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선생님의 권위가 먹히는 지역이거나 선생님의 권위나 이런 것이 더 먹히는 지역일 경우라면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이거나 더 시골인 지역이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있죠. 또 그런 지역일수록 학교를 방문하면
제가 입학사정관들에게 하소연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야 입학사정관들을 정말로 뭐 많은 입학사정관들을 최근에는 안 만나지만 옛날에 너무 많이 만나서 안 만납니다. 왜냐면 이제 뭐 대충이 아니라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평가하는 요소라든지 대학이 평가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평가를 반영하는 요소라든지 각 대학마다 무엇을 더 중점으로 하는 것인지 입학사정관한테 듣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해줘요. 아니 말은 하죠. 일반적으로 평이한 얘기.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걸 알게 되죠. 하지만 그 어느 곳도 불법이 있다거나 또는 공정성에 누가 되는 일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물론 정말로 가끔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게 있었죠. 뭐 예전에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찌됐건 그랬습니다. 하지만 각 개별 입학사정관이 특정하게 내 아이가 어딜 가니까 어느 대학 가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점수를 더 줘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라인이 형성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입학사정관 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입학사정관 역시 대입에 갈 때 서울의 어느 대학에 원서 넣을 때 저한테 무르르 전화가 옵니다. 대표님 여기 대학 우리 아이 갈 건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평가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방식을 대학에서는 뭐 인재상이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것을 인재상이라고 표현해 그건 대학이 평가하는 말하는 방식이고 저의 기준으로 본다면 꼭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있긴 분명히 있는 거죠.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됐든 삼성이 얘기하는 인재상과 중소기업이 얘기하는 인재상이 다르죠. 다릅니다. 삼성이 얘기하는 삼성, 현대, LG, SK 이런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인재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특정 대학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신을 조금 더 많이 반영을 그러니까 선발한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조차도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제가 인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입학사정관들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정말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많이 달라졌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안 달라진 학교가 있는 거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잘 몰라서인 경우도 있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해 부족이 늘상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립고등학교라고 하면 그게 선순환으로 돌아갔을 경우는 매우 잘 돌아가지만 그게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 예를 들어 우리는 도전해봤더니 실패했더라라고 하면 계속 그 악순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대도시 경우라면 좀 큰 도시 경우라면 사립학교가 좋을 수 있고요. 소도시 경우라면 또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공교육의 활성화에 우리 고등학교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현재.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공로는 무시한 채 그것에 대해서 공정성의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 끝에 결국 수능을 확대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게 반복이 된다. 물론 저희 경우에 저희 비즈니스에서 수능이 더 확대가 되든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되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관계없이 저는 일반 기업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에 뭐 평생을 매진해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사업을 해서 그렇게 선발하고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취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수능이라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담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개별 특성들을 충분히 살려서 해갈 수 있다. 근데 입시를 준비해 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니 그걸 어떻게 준비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은 이해 부족에서 온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해를 하려 하지 않고 그냥 야 니네들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다는 점. 아니면 선생님들의 평가가 그렇게 객관적이야? 선생님들의 평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 하겠지만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선생님들이 아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개인은, 그런데 한 학기에 선생님들이 12명, 많으면 15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나쁘다고 하면 모든 선생님이 다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렇진 않죠. 분명히 이 아이를 높게 평가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평가가 어떤 선생님이 얘가 미웠다 그래서 밉다 그래서 못 적어줬다든지 살짝 디스했다든지 그랬다고 한다 해서 이 아이가 나쁜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이유로. 왜냐하면 이것을 그 다음 학년의 영어 선생님, 그러니까 그 전년도의 영어 선생이 이 아이를 설령 나쁘게 평가했다고 하죠. 나쁘게 평가했다는 것은 본 적이 없고요. 학생부에서. 사실 나쁘게 평가해도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살짝 디스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근데 살짝 디스가 그 다음 해에 아마 제 기억에 영어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어 선생님이 이 아이의 단점을 다시 한번 어쨌든 그 디스한 것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될 만한 내용으로 기록을 해줬더라고요. 이러니 이 아이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이 아이를 바라다 볼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입학사정관은 생각이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개별의 특성들을 가지고 그것이 진로의 특성이든 아니면 그 아이의 꿈의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해결해 가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개별의 특성이 다르고 아이가 깨달은 시점이 다 다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를 수 있고요. 2학기 때 다를 수 있고요. 2학년 1학기 때 다를 수 있고요. 2학년 2학기 때 다를 수 있어요. 또는 3학년 1학기 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바라다 보는 건데 바라다 보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아이들을 챙겨서 뽑아왔거든요. 뽑아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또는 이 방송을 보는 또 다른 분들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제가 저는 기사도 많이 썼고요. 책도 많이 냈지만 아직도 이 학부모들은 흘러가면 또 새로운 학부모가 올라오잖아요. 또 새로운 거고.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원장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제 말에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신다면 오늘부터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정시에 비해서 수능 정시는 이 아이의 학업 성적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학업 성적 안에는 물론 아이들이 배우는 공부에는 비판적 사고력을 배우게 됩니다. 공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교과서를 배우는 거거든요.
하지만 진도 나가기 바쁜 게 현실이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모둠 수업을 하고 발표 수업을 하게 하고 선생님과 교감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이런 역량들을 배우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뭐 꼭 그것이 뭐라고 하죠? 우리 사회에서 대입전형이 갖고 있는 위상은 굉장히 위력이 큽니다. 그게 고등학교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 아이의 꿈과 진로에 맞춰서 누가 이렇게 교육을 하려 하겠습니까? 수능이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오늘 이 방송을 갑자기 이거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희대 입학사정관 중에 임진택 씨라고 있습니다. 한국 입학사정관 협의회 1대 회장이었을 거고요. 근데 사람이 좀 묵직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학교를 떠난다는 말이 떠나도 잠시 또 여행을 갔는지 아니면 한 달 동안 뭐라고 하죠? 이렇게 휴가를 가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 뭘로 하는지 모르지만 학교를 떠난다는 말이 오늘 유튜브란다.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국에. 꼭 임진택 씨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일이 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이름 잘 기억도 못하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또 봤고 그랬는데 학교를 떠난다는 말이 마음이 너무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입학사정관 선생님들, 입학사정관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죠? 쬐끄만 개울이 강물이 돼서 가고 결국 바다에 합쳐지죠. 그 도도한 흐름, 사회의 도도한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해도 실제로 세상이 변화하는 흐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거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직업이 어떨 때는 많아진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적어진다고 했다가 어찌됐건 알다가도 모를 것들이 많죠. 세상에는 그 흐름, 그 시대적 흐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 개인이 아니면 대통령이든 뭐가 됐든 그렇다면 혁명인 거죠. 그죠?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수능이 잠시 확대가 된다 그래서 확대가 몇 %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절대 이 시대적 흐름, 대세의 흐름, 지금 21세기, 22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그죠?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이런 잠시의 어떤 주춤? 이런 걸로 변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고생해 오신 것처럼 늘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고 생각해 주고 또 교육에 또는 평가에 그리고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여태까지 노력해 왔던 것만큼 계속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임진택 입학사정관 말고도 다른 입학사정관들에게도 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세는 그러니까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대세를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비가 안 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라면 수능 정시가 분명히 길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 하지만 일반적인 아이라면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식, 뭐 제가 강의를 통해서나 제 책을 통해서나 쭉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에듀지나 나침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써가고 있는 것들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키워가는 것, 이것이 자녀가 미래에 뭐 대학교에 가서든 아니면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해서든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훨씬 더 진로를 잘 찾아갈 것이고, 훨씬 더 앞길을 잘 헤쳐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